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기평 금융이실에 증권업 담당하고 있는 안나영수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증권업 2022년 산업과 실적 등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증권업 전반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 실적 면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2021년에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2019년까지 증권업의 실적 갱신을 실적 개선을 주도했던 팩터가 상품 운용 규모의 확대 또는 IB 투자의 확대로 증권사 자체적인 위험 투자 증가에 따른 KD 수익의 증가가 이제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면 2020년과 2021년은 확연히 환경 변수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 거래 규모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브로커리지 실적 개선을 이끌었고,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워낙 해지 관련돼서 부담이 확대됐던 화생결합증권 익스포저를 많이 축소했고,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 기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기투자했던 지분증권에서, 가치가 밸류 업되거나 아니면 분배금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품 운용 부분의 실적도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환경 요인으로 증권사들이 거의 가만히 있어도 실적이 개선되는 데다가 워낙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로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증권사들의 이제 위험 인수가 확실히 보수적인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파생결합증권이나 우발채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형사들이. 가파르게 저하되던 2017년부터 가파르게 저하되던 대형사들의 수정 NCR 지표가 2020년 3월 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이제 완만한 개선 추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우발 채무가 조금 늘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 대규모 이익을 내면서 이익 유보가 원활했고 유상증자로 자본도 들어오면서 이런 확충된 자본이 충분했기 때문에 자본 안축력 자체는 대형사랑 비교했을 때 훨씬 우수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도 좋았고 자본 안축력도 개선되는 그런 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2022년을 예상을 해보면 일단 지금 사업 환경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시장금리의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금리 상승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 상승의 시점이나 상승 속도, 변동폭 이런 게 예측이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채권 가격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은 또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의 낙제로 작용하기 마련이고 증시자금 축소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워낙에 이제 PF를 포함해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건전성 측면에서 네거티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이제 강력한 불확실성 인자로 남아있다라는 것도 이제 부담 요인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이제 오미크론도 그랬지만 이슈가 불거지면 또 불거지면 주식 가치가 더 많이 빠지거나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이제 ELS 관련돼서 해지 손실이나 유동성 측면의 부담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실물 자산 가치 회복이 원활하지 못하고 매매 거래가 회복되지 못하면 또 엑싯이 계속 지연되고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담 요인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도 낙관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2021년 상반기에는 일평균 증시거래 규모가 30조 원을 육박했는데 3분기 들어서 확연히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제 올해만큼 증시 거래 규모가 유지되기는 어렵겠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증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상승 기조에서 회사들이 익스포저나 듀레이션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여전히 금리 상승은 채권 운용 수지에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운용 수지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요인은 영업 실적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환경 요인 말고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쪽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업황이 좋았던 과거 2년 동안 증권사들이 자본은 늘리고 투자는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체력을 좀 키웠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업황이 안 좋은 시기에는 좀 그 투자 버퍼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보다 2021년 들어서 이제 조기 상환이 조금 더 잘 되면서 ELS도 확연히 발행을 좀 늘리는 모습이고요. 그 증권사들의 자체치 ELS를 자기 자본 대비로 이제 뭐 비교해서 보거나 아니면 전체 익스포저를 봤을 때 그 특히 대형사들 중심으로 2021년 6월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자체치 ELS를 감축하다가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는 6월 말 대비 잔액 자체가 소폭 늘었습니다. 조기 상환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늘었다는 건 발행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IB 투자 쪽도 이제 대형사나 일반 증권사 할 것 없이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업을 통한 수신 기반도 확보를 해놨고 또 뭐 유상증자나 이익 유보로 자본이 확충돼서 투자 버퍼는 가지고 있는데 뭐 업황이 안 좋은 시기에 이걸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 확대는 전략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는 해외 투자를 모색을 하겠지만 이게 뭐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그때 이제 국내 투자를 늘리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반 정권사들은 이제 해왔듯이 계속 PF 중심으로 익스포저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매크로 요인에 의한 실적은 저하가 예상이 되는데 그 매크로 팩터에 따른 저하 폭을 자체적인 위험 인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그런 실적 방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무 건전성은 조금 저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1년 증권업 등급 전망을 중립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작년에 말씀드릴 때에는 긍정적인 증권사들이 몇 개 있고 또 하방 압박을 받는 증권사들도 또 몇 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예상보다도 실적이 좋았고 저희 예상보다도 투자를 어느 정도 좀 제한하면서 하방 압박을 받던 증권사들은 신용도를 수성했고 긍정적이었던 증권사들은 또 올라가면서 종합적으로 2021년 증권업의 이제 신용 등급은 대체로 상방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2022년의 등급 전망의 중립적이라는 것은 그 상하향 등급 개수의 밸런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용도 변화 자체가 크지 않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등급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팩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아웃룩이 부여되어 있는 증권사 하나투자증권에 이제 파지티브 아웃룩이 부여 있는데 이제 그런 모니터링 팩터를 중점적으로 봐서 상향 뭐 가능성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초대형 IB 5개 회사가 투자 증가 속도, 자체해지 ELS 익스포저 변동성, 해외 투자 자산 관련된 건전성 이런 것들이 중점적인 모니터링 팩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PF 우발 채무가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팩터고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발표 자료에 담기는 했지만 이제 이 중에서 크레딧 관점에서 중요한 팩터들을 좀 추출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환경 변수의 부정적 방향성이 증권사의 실적과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환경 변수에 따른 실적 저하는 신용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저하를 실적 저하가 있더라도 이게 신용도를 움직일 만한 팩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요. 환경 변수에 따른 영향이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된다면 이거는 이제 신용 등급이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2020년 초처럼 뭐 주가의 급락이나 이런 것들로 마진콜 부담이 늘어나거나 유동화증권의 거래 시장에서의 자금 시장의 냉각 같은 게 재현돼서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는 이런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신용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위험 투자 증가가 어떤 모양새를 보일 거고 여기에서 주요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이겠냐가 또 이제 저희가 뽑은 크레딧 이슈인데요.
일단 업권 전반적으로 위험 투자는 좀 늘어날 것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있는데요. 그 하단의 그래프 보시면 2019년 말 대비 2021년 9월 말에 자기 자본 대비 자체 해지 ELS나 자기 자본 대비 IB 투자가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모든 증권사가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여력이 보강된 거를 내년에는 분명히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증권사별로 좀 위험 선호 성향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보수적이었거나 코로나에 따른 네거티브를 크게 받았던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투자를 늘리는 걸 주저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원래도 위험 성향이 좀 강했던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위험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뭐 사업 계획을 받거나 증권사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에도 자체 해지 ALS 이제 뭐 발행을 재개하고 한도를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았고, 이런 이제 추세적인 모양을 봤을 때 아무래도 내년에는 자체 해지 ALS도 좀 활발하게 발행이 되고 IB 투자도 좀 활발하게 늘리지 않겠냐. 특히 이제 위험 성향이 높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저희는 뭐 예상을 하고 있고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투자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고 건전성 관리를 잘 못해서 이게 이제 자본 적정성 지표에까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용도에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크레딧 중요 이슈는 이제 PF 익스포저입니다. 일반 증권사가 주된 모니터링 대상인데요. 최근에 그 증권사들의 PF 익스포저를 살펴보면 정말 신규 약정이 많습니다. 2020년, 2021년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비중이 정말 많고, 또 하나는 기초자산 자체가 워낙 다양해서 과거에 주로 주택이나 뭐 주거시설이나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들어갔던 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자산과 지역과 뭐 이런 게 너무 다양해서 그 밸류를 측정할 만한 준거 자산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LTV 같은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회수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또 분양률 자체도 좀 너무 미진하거나 분양률이 안 올라오고 있거나, 뭐 신규 사업장이거나 브릿지 대출이거나 아니면 뭐 준공 후 매출을 계획하고 있는 자산이거나 이런 자산 비중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현재 분양률이 엑시 분양률을 넘어선 사업장이 현재 한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자산 가치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익스포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PF 익스포저의 양과 리스크 관리 수준이 일반 증권사들한테는 좀 핵심으로 뭐 핵심 모니터링 팩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양을 많이 늘리는 증권사, 그리고 좀 위험한 자산의 비중이 높고 분양률을 확인하기 어려운 증권사, 이런 증권사들 대상으로 좀 중점적으로 모든 자산을 모니터링을 해서 신용평가할 때 중요하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